너는 맨날 받기만 하고 있고, 주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관계가 파국을 맞기도 하고요. 막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너 무슨 일이니?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막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평소에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제 드라마를 평소에 잘 안 보는데 제가 2달 동안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끝났던 드라마죠. 그 슈룹이라는 드라마. 슈룹이란 드라마를 제가 1화부터 16화까지 제가 본방사수를 해가면서까지 유일하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 슈룹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우산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김혜수 배우도 나오고, 뭐 이제 대군들 4명 나오고, 우리 세자전화도 나오시고, 뭐 여러 배우들, 뭐 후궁들도 막 역할 해주신 분들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뭐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드라마가 그걸 지켜준다는 의미를 노리고 쓴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이제 김혜수가 중전맘하고 이제 아래 대군들이 있고, 이제 이 대군들을 이제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김혜수가 막 이제 발로 뛰고, 뭐 이 자기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막 이렇게 생각해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의 슈룹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저 사람을 내가 친해지고 싶어. 아니, 저 사람 내 사람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좀 지켜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이 사람의 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좀 뭔가 돕고 싶고 뭘 해주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가 동시에 나도 누군가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가까운 사람이도 괜찮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괜찮으니 나는 누군가가 좀 나를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서 자신은 누군가를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지켜줘야 돼?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과도하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관계가 지켜지려면은 김일수가 슈룹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자신의 아들들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이 사람들을 지켜줬던 것이 저는 일종의 이게 하나의 관계선상에서 봤을 때의 관계선상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사람들도 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또 내 주변에 모든 여러 연결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우산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켜주기 이전에 내가 그만큼의 힘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관계를 지킬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가?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걸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누군가를 지켜준다거나 막 누군가를 보여주려면 일단 나부터 내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만한 힘이 있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힘이 그런 거예요. 뭐 돈이 많냐 적냐 뭐 권력이 있냐 없냐 이 힘의 논리에서 따지는 그 힘이 아니라 그만큼 내 자아상이 건강하고 내가 내 자존감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정도로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이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존감을 지킬 정도의 힘이 있느냐. 뭐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 가끔 느끼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한 힘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힘이 많아서 이것을 좀 과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나를 막 나의 자존도 지키지 못하고 나가 이만큼의 힘이 없어요. 근데 관계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없는 힘 막 쥐어짜내고 있고 내가 이 사람 방패막이를 막 해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병들어요. 힘이 없다 못해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는 네가 날 지켜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는 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조용히 나만의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관계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쫙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게 어쩌면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나 스스로를 못 지키고 있는데 나를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써요. 너무 안간 힘을 써요. 그러다가 없는 힘 쥐어짜내다가 이제 내가 막 지쳐 쓰러져요.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터졌을 때는, 야, 내가 너한테 여태 동안 이 정도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너는 맨날 받기만 하고 있고 주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 관계가 파국을 맞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막 조용히 들어가요. 막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너 무슨 일이니?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막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겠니?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 상황 얘기 안 해요. 그냥 상황이 여의치 않대, 그냥.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너랑 얘기를 좀 하기 그럴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내가 좀 상황 되면 연락할게.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소원해지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소원해져가지고 다른 관계 잊어버려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에 매달려가지고 또 새로운 관계다가 막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또 엮여가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또 온청 난리를 부리다가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랑도 뭐 안 되겠네 이러다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왕수리 씨, 난 지금 그만큼 힘이 있어요. 강력하게 있어요. 나 잘 지켜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지켜주는 사람,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힘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힘을 이것을 힘의 논리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내 주변 백그라운드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저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주변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꺼낼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터넷에서 밴드를 하세요. 근데 그 밴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짱짱한 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후하게 이렇게 플렉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가서 막 돈 탁탁 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나는 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관계에서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역시 덕이 있으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귀어지는 관계는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관계가 딱 맺어졌는데 그 힘의 논리에서 맺어진 관계가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왜 관계가 맺어졌냐면 그 사람이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맺어진 관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별 것도 없네. 아우, 시궁창이네. 빈 껍데기였네. 아우,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어. 너희들이 이만큼의 힘, 내가 너희들 충분히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 이만큼 해불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 그럼 나 너희들 못 도와줘.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지배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 있다. 전문 용어로 손아귀에서 노란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 아니다. 이러는 거죠. 갑질. 그 힘의 논리를 이용한 갑질도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그럼 잘 지켜질까요? 오히려 이 관계는요, 그냥 소원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나중에 뭔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금방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그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 그러한 힘의 논리로 계속 교묘해 가지고 놀면서 어거지로 이 관계가 지켜지지만 이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 관계이지 건강한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한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내서 또 다른 사람을 껴낸다거나 그 한 사람을 교묘하게 왕따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그러면은 이게 진정이 건강한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의 슈룹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우린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슈룹 보면서 김혜수가 역할을 맡았던 그 중전마마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이 사람이 맡은 역할에서 그 중전의 인품을 딱 느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중전이 지 후궁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찌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들을 내가 못 지켜준다. 한다거나 자기 자식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걸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거나 독을 타서 죽인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이 드라마 무서워서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계속 봤던 이유가 그 면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중전의 입장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을 품지, 나는 여기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으로서 나는 이들을 함께 해주는 거다. 나는 이들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관계를, 이 사람들을 나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다. 물론 이 중전도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지키다가 이게 머리 뽑히고 얼마나 골머리 썩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힘의 논리로 뭘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 힘의 논리로 뭘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로 이 관계나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지켰고 다른 누군가를,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 충전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힘의 논리로 이 관계를 지킨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그러한 공감의 그러한 방향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잘 추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면 잠깐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을까? 아니면 잠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가 돌아와도 괜찮나? 그러면서 내가 좀 약간 괜찮아졌다 싶을 때에 다시 그 관계에 나아갔다거나, 또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걸 알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다가간다거나,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 마음, 내가 이 사람에게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에서 없어져야 될 게 있다면은 그거는 아마도 갑질, 가스라이팅, 그리고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그런 거는 이 관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슈룹과도 같은, 그런 우산과도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이 실패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성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